군사가 바닷가 근처 빈 땅에 출입을 막은 가운데 마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2019년 발생한 고성 산불 이재민들이 4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면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산림청이 강릉 산불을 계기로 영동 6개 지역에 대규모 송전선로 인근 수목 제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동해시 북동쪽 해역의 지진이 어제와 오늘도 발생한 가운데 엿새째 발생 건수가 30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군사시설 인근에 살고 있는 고성군 주민들이 부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50년 넘게 일방적인 규제와 각종 불편을 감수해왔는데 주민들의 통행까지 막으려 한다는 주장입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닷가 근처 빈 땅에 경계를 알리는 주황색 띠가 길게 둘려 있습니다. 근처 통신부대에서 국방부 소유 부지를 표시한 건데 민간인 접근을 막기 위한 담이나 경계를 새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용촌 주민 무시하는 국방부는 각성하라! 각성하라! 주민들은 군사시설이 들어오면서 헐값에 뺏기다시피 한 땅을 이제 밟지도 말라는 거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경계가 확장되면 밭에 가거나 바다로 나가는 길이 없어진다는 주장입니다. 50년 넘게 각종 규제와 개발 소외, 불편을 참았는데 주민과는 대화 한마디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약간 돌아서 가더라도 바다를 들어가고 우리가 바다에 대한 권리를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여기 마을 앞에 있는 우리가 땅을 다 내주고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피해를 보면서 감수하고 있는 주민들한테까지 이렇게 무소통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집회가 열리자 해당 부대 관계자는 마을 이장을 만나 상부에 주민들의 요구안 등의 내용을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속초에서도 해당 군사시설로 인한 고도 제한이 영랑동 일대 북부권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도는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군사 규제 완화에 이 내용을 건의한 가운데 어떤 결론이 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동해시 북동쪽 해역의 지진 발생이 엿새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저녁 7시 38분, 오늘 새벽 2시 15분과 4시 43분, 오후 2시 11분에 각각 규모 2.0 미만의 지진이 4건 추가로 관측됐습니다. 이로써 동해시 북동쪽 인근 해역에서는 지난 23일부터 오늘까지 엿새간 27차례 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상청의 지진 재난 문자 메시지는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만 발송하게 돼 있어 3.0 미만의 지진은 발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강풍으로 쓰러진 나무가 전선을 끊으면서 발생한 강릉 산불과 같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 간 협력 확대에 나섭니다. 산림청은 대규모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강원 영동 6개 시군을 수목에 의한 전기설비 화재 위험 집중 점검 지역으로 선정하고 이들 지역을 통과하는 전력선 인근의 위험 수목을 재점검한 뒤 소유주 동의 확보와 벌채 작업을 우선 진행키로 했습니다. 또 위해 정도가 높아 벌채가 시급하거나 소유주 미상 등으로 동의 확보가 어려우면 전기사업자가 먼저 조치한 뒤 소유주에게 보상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2019년 고성 산불은 4년이 지나도록 보상 문제가 끝나지 않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전이 관리하는 전신주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점이 강릉 산불과 닮아 있어 여러 가지 우려를 낳고 있는데 정확한 원인 규명 이후 비슷한 전철을 밟지 않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2019년 4월 24일 산불 발생 3주 만에 피해 주민들을 만난 당시 한국전력공사 김종갑 사장은 한전 설비에서 불이 시작된 것을 사과하고 형사 책임을 뛰어넘는 민사 책임을 약속했었습니다. 형사적인 책임 여부에 관계없이 대책위하고 또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한전이 어떤 조치를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깨지는 데는 1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해 연말 산불 보상 비율이 한전이 주장한 대로 손해사정액의 60%로 정해졌고 이에 대해 찬성한 측과 반대한 측으로 피해자들만 분열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액의 주택 피해자 다수가 손해를 감수하고 빠른 보상을 택한 반면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기업 등은 개별 소송을 택한 겁니다. 받은 사람 현장 가서 받고 소송 가서 하고 자기가 받겠습니다. 오랜 다툼 끝에 판결이 하나씩 나오고 있지만 상황은 답답합니다. 이재민 60명이 제기한 265억 원 손해배상 소송은 1심에서 87억 원만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한전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고 판단해 4년 전 합의대로 책임을 60%까지로 제한했고 조경수가 아닌 산림 피해와 귀중품 등의 피해도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재민들이 왜 무슨 잘못을 했길래 40%라는 책임을 져야 합니까?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셔야 우리도 일상생활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대형 리조트, 기업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녹록치 않습니다. 600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한 리조트 업체는 100억 원가량만 인용돼 항소했고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한 다른 업체는 아직 1심이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1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수산물 가공업체는 1심에서 28억 원만 보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실망 정도가 아니죠. 뭐 그 정도 해가지고는 사람 다 쫄딱 망하는 거지. 빚도 못 갚아요. 옛날에 그 공장할 때 진 빚도. 2019년 당시 한전이 계획했던 1,000억 원의 피해 보상금 가운데 지급이 끝난 것은 600여억 원에 불과한 실정. 각종 소송으로 지치고 힘든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지난 22일 개막한 컬링 대회에 이어 5월과 6월에 강릉에서 다양한 전국 체육대회가 열립니다. 다음 달 7일부터 2주 동안 강릉 강남축구공원 등 4개 축구장에서 40개 팀 2천여 명이 참가해 금강대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가 펼쳐지고 10일부터는 강원도지사기 시군대항 초중 육상대회가, 13일부터는 전국 동호인 테니스 대회와 전국 배드민턴 대회가 열립니다. 5월 20일부터 이틀 동안은 이번 산불로 큰 상처를 입은 경포 일원에서 달리기 대회가, 27일부터는 리틀 K리그 전국 유소년 축구 대회도 열립니다. 봄철 산불 발생 위험에 따라 산림 내 불법 행위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산림청은 다음 달 말까지 전국 지자체 등과 함께 집중 단속을 벌여 산나물과 산야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와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입산 통제구역 무단 침입 등을 중점 단속합니다. 최근 2년간 4월과 5월 봄철 산림 내 불법 행위는 1,683건이 적발돼 672건은 형사 입건됐고 과태료는 777건, 1억 67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강원도 내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락하고 낙폭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4월 24일 기준 4월 넷째 주 강원도 내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0.11% 감소하며 35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